네, 돌아온 취준생 돌취생님의 이력서 스타일링을 함께 했는데요. 2부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소환해 봐야겠죠. 네. 발로 쓴 자소서 소환! 또라이! 아니죠. 돌취생입니다. 돌취생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제 장점으로는 너그러운 이해심과 계획성이 있습니다. 다년간의 과외, 학원 수업을 경험하다 보니 이런저런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참고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시간 약속에서는 약간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약속에 늦거나 일의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척이나 쉽게 화를 잘 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에게 시간의 약속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자처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늦는다고 비행기가 기다려주는가? 라는 말을 해주면서 시간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네요. 네. 탈락각입니다. 그냥 듣자마자 그렇게 예.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단 이분이 교육 계통에 있으면서 어떤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맞아. 저변에서부터 계속 쌓여왔던 이 스트레스. 근데 네. 그 스트레스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겉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장점에서 그걸 다 얘기를 맞아. 했어요. 그게 근데 이분의 단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맞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맞아. 이거는 교육을 하면서 이분은 네. 좋은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고 맞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그 아이 학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맞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참된 가치를 알기보다는 이런 쪽에서 많이 상처를 받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참고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는 이분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참아왔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폭발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직을 다시 이제 다른 직업을 원한다라고 이분은 정말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나와 있어요. 훌륭한 추정입니다. 네, 근데 이 단점을 보면은요. 바로 윗줄에 참고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바로 윗줄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단점으로는 화를 무척이나 화를 쉽게 잘 낸다라고 굉장히 상반된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화가 늘 많으신 분인데 성향이 근데 그런 분이 이 교육계통에서 참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저는 굳이 한 가지를 칭찬하고 싶은 좋게 본 거는 뭐냐면은 단점을 서술했지만 그 뒤에 단점을 단점으로만 끝내지 않고 단점을 장점의 어떤 예시도 하나 들어주면서 끝에 마무리를 조금은 좀 너무 단점으로만 짓진 않았다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좀 괜찮은 좋게 것 같아요. 봤어요. 네. 돌취생님이 일부에서 사연을 소개해 드릴 때 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고 네. 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밤새면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근데 라는 얘기가 함함하다가 뭐예요? 글쎄. 이게 털이 보드럽고 반지르르하다라는 표준어인데 어머나, 아나운서 맞네. 네, 공부 좀 했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건 네 자식이니까 예쁘지. 맞아. 이 애 진짜 아니야라는 그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이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애정으로서 돌봐왔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에서는. 네. 이제 저는 늘 교육 현장의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네. 이 부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교육 현장에서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에 대한 열정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는데 틀어진 거는 결국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이나 상처는 부모한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아까 이미 우리 이경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육업계를 내가 이제 정말 사람한테 지쳤다. 네. 그래서 딴 거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신 것 같은 네. 추정이
됩니다. 일관성 있게 엮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지문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첫 문장에서 장점으로는 이해심과 계획성을 이야기했는데 네. 계획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않았어요. 예, 맞아요. 여기에서. 네. 그리고 제가 이 전체 그 자기소개서 양식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봤는데 네. 이게 자율 양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양식을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고 맞아요. 네. 성장 과정, 학창 시절 네.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이 세 가지로 본인이 나눠서 작성을 하셨는데 네. 이게 주어진 양식이 아니라 본인이 쓰신 거라면 정말 성의가 이렇게 없죠. 성의가 없고 이렇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냥 어렸을 때 본인의 어렸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금 30살인데 이 30살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경험이 없고 네. 뭔가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가 없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네. 이 자기소개서에.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새로운 그런 도전하는 영역과 관련해서 전혀 경험도 없고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쓸말이 또 그렇게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음. 여튼 뭐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이거 한번 써봐라 네. 라고 하면 뭘 썼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장단점? 예. 뭐가 있을까요? 정훈 쌤은 장점과 단점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장점은 타의 추종 긍정왕. 인정. 예. 좋은 거네요. 동의? 동의. 보감.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죠. 단점은 그리고 과도한 인내심? 네. 어머 좋은 건 다 가져가네. 네. 아니 그러니까 과도한이라는 말은 항상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적당해야 본인한테 너무 되는데. 스트레스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것도 별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한동안은 스트레스가 되게 됐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는 또안 그렇게 큰 되더라고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다. 아우 재수 없어. 내가 들어도 재수 없네. 혹시 하늘에서 오셨어요? 희경 씨는 그럼 만약에 본인의 장단점을 써야 된다. 어떤 네.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장점으로 꽉 차 있다니까. 삶이 뭐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사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나가려고 노력하고 굳이 단점은요. 일을 좋아한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너무 재밌고 좋아. 귀가 얇어. 귀가 얇어 단점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희경 씨가 그 보험 상품 가입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많이 휘둘리고 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내가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너무 긍정적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뭐 생각해 보면 장점이 단점일 때가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제 친구의 명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내 뭔데요? 친구가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능력이 좋은 친구인데 네. 그냥 한순간에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내가 너 그 오빠의 어떤 점이 좋아? 그랬더니 너무 자기를 배려해주고 자기 말을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행복하니?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 한 4년 차 되니까 아이씨 짜증나 이래. 그래서 내가 왜 짜증나? 그러니까 희경아 명심해라. 결혼 전에 장점이 결혼하면 단점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너를 존중해주고 너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내 말 아니면 행동을 안 한대. 그러니까 모든 말을 의존성이 생겼구나 나한테만 이제.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숨 쉬지 말라 그러면 숨도 안 쉴 판이야. 막 답답해 죽겠어. 자기가 이제 의존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나한테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네. 장점이 단점이 될 때가 있고 맞아요. 단점이 장점이 될 때가 있고. 저도 그렇죠? 장점이나 단점을 쓰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단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장점의 원천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항상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모호하죠. 나 근데 방금 모호하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처음 내 단점을 일을 너무 좋아한다는 게 내 단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입사원서 지원할 때는 좋은 단점 아닐까요? 그렇게 쓰면 이제 재수없다고 해서 면접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아, 그래 일을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 단점을 쓰라고 했는데 장점의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혼까지 갔다 막 이러면 그래서 그런 이력서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단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단점이 있다라고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단점을 쓰자고 했던 요즘 이렇게 이력서를 쓰는 요구하는 회사가 별로 드문데요. 과거에 네. 썼던 거를 본질을 따져 들어가면 단점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냐는 거예요. 네. 당신의 혼자만 주장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단점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본인 걸로 인정하느냐 하는 측면이고 네. 또 하나 그런 단점을 네가 알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해왔니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게 제 하든- 단점은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험하지만 말을 잘 듣는 거네요. 근데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면접관들이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네. 아. 저도 그냥 친구들이 주변에 네 단점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쓰고 싶은데 이걸 썼다가 또 괜히 나도 게으르다 말하고 싶었어. 아니 그래서 들어서 제가 그거를 듣고 이렇게 보완하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나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취업 박람회를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때 진짜 신기했던 게 똑같은 단점을 써온 친구들이 둘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둘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궁금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써야 인사 담당자가 훨씬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때 두 친구가 써온 본인들의 단점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조급한 성격을 꼽았어요. 저는 조급한 성격입니다. 네네. 네. 근데 한 친구는 그냥 저는 조급한 성격이라 좀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성급하게 나아가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 네. 친구는. 근데 다른 한 친구는 제가 조금 서두르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업무 처리와 함께 신중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다급한 성격을 줄이기 위해 요즘에 다도를 익히고 그러니까요. 있다. 다도를 배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간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진짜 뽑고 싶다. 차를 내리고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뭐 마시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네.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이 똑같이 조급한 성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왔는데 전혀 이 다르죠. 두 친구가 너무 너무 다르네. 다른 풀어나가는 결론을 방식이 낸 완전히 거예요.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좋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걸 딱 현장에서 알았죠.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또 한 가지를 느낀 게 만약에 제가 게으르다라고 쓰는 것과 네. 성격이 느긋한 편입니다라고 쓰는 것은 네. 똑같은 단점이지만 네. 주는 이미지가 좀 많이 많이 다르지 다르죠. 않아요? 다르고 어때요? 다르니까. 그럼요. 저는 좀 저의 단점은 게으른 것입니다. 혹은 저의 단점은 성격이 좀 느긋한 것입니다. 여유로운 편이에요. 네, 희경 씨. 그냥 게으르다고 하지 말고 여유로운 편. 여유로운 조급해하지 편이에요. 않는 편. 지금 내 기다려줄 줄 단점 알고. 얘기한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래. 사람이라고. 드디어 날 알기 시작했구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 근데 지금 이태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게 제 네.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딱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네. 딱 뽑고 싶은 사람 호감. 그쵸. 어머. 두 명이 비교가 되니까 야. 확 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거는 이력서뿐만 아니고 면접 가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 스타일이나
패턴은 비슷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일 그러니까 민사 담당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표현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죠. 네. 전 게을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바꾸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알람 시계를 1시간 일찍 맞춰놓습니다. 1시간 좀 심한데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야로 이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채용 체크리스트라는 걸 네. 마련을 해놨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나한테 잘 맞는 직무가 뭔지 네. 내가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King of the preparation. 그래서 제가 물류 관리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준비성이 철저하다. 정말 검색왕. 준비왕이야 준비왕. 근데 진짜 준비성은 타이추중을 불어요. 끝내준다 진짜. 네. 제가 그 아시죠? EBS 입이 트이는 중국어 강의를 6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들어서 환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 독해. 저희 독함이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단점은 뽑아주십시오. 뭐예요 그러면? 단점은 저에겐 should have PP병이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약간 좀 후회로 점철된 네. 인생을 좀 살아왔어요. 아,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 상상을 계속하면서 지나간 일에 좀 연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그래서 술 많이 드시면 그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 내가 걔를 잡았어야 됐는데. 제가요? 내가 걔 손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철저하게 준비성을 가지고 물류 관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채용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거를 저희가 돌치생님한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 뭐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저희 취준생분들 같이 보실 수 있게 팟빵 앱 뭐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같은데 같이 올릴 수 있나요?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도 있고 이 NCS가 한동안에 뭐 엄청나게 또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많고 그런데요. 네. 아까 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리태현 아나운서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맨 처음에 써놨잖아요. 직무적성 첫 번째 NCS를 봐야 된다. 네네네. 본인이 NCS를 보고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지금 적합성 있느냐를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력서 쓰실 때 네. 그나마 이게 역량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이 역량에 기반해서 제가 이런 역량에 견주어봐서 네. 자격이 있습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돼서 네.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모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봐야 될 게 NCS예요. 네. 그리고 네. 그 재직 중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개발에 있어서 이게 그 나름대로 단서가 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5점 척도로 돼 있잖아요. 네. 뭐 매우 미흡하다부터 해서 매우 우수하다까지 있는데 네. 보통 이런 거 스스로 체크하다 보면 네.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 조언은 뭐냐면 본인 체크, 두 남의- 번째 가족, 아. 제일 잘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체크해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찾아야 돼요 본인이. 크로스 체크를 왜냐면 해보는 거구나. 사람은 이제 본인이 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조혜리 창이라는 게 있는데 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아는 걸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에어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NCS는 특히 그 점을 봐줘야 되는 거죠. 자, 저희가 37번째 영업을 하면서 돌치생님의 자기소개서 한번 읽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고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크리스트 관련한 안내까지 해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드린 스타일링 팁은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방송.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에 저희가 참견해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발언 시간 4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내려갑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닉네임 공치생님의 참견해주세요 사연입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2년만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휴학을 하고 일찍 준비해서 합격하고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일반 기업에서는 공백 기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서 전 정말 고민이 됩니다. 참견해주세요. 빠밤. 휴학을 하고 지금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아니다. 야, 뭐가 급해. 학교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네, 질문이 있습니다. 합격을 하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공무원이? 네,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임용 유예가 되기 때문에 네.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합격을 하면 네. 졸업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요? 기다려줄 수 기다렸다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야. 졸업하면 임용을 발령이 바로 나는 거예요. 이제 아하. 발령 나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무이자 대출도 해준대요. 우와. 이야 대박. 대박이네. 이게 큰 변수가 지금 될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답이 냈다 똑같을 것 같은데, 임용유예 느낌이? 무이자 대출.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도 포도알이 지금 2개시거든요. 네, 알겠어요. 저희 4442죠. 네. 그러면 오늘도 누가 보면 정호쌤 축구 먼저. 전술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4443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믿습니다. 한번 정훈 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이거는 일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무조건 휴학을 하고 지금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이야. 본인의 꿈이 이것이라면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준비하시고요. 이미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학교도 얼마든지 복학해서 다닐 수도 있고 무이자 대출까지도 등록금 해준다니까 그거 받으시면서 잘 다니시고 신나게 학교 생활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일반 기업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안 됐을 그러니까-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학교 복학해가지고 일반 기업으로 가면 되죠. 저는 여기까지 간절함이 하도록 없잖아. 하겠습니다. 4초가 남았기 때문에 끝. 와. 이야. 오늘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일고의 여지도 없이 뭐가 급해 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답니다. 어머나. 네, 조금 생각이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년 준비해서 확률이 어렵습니다. 100명 시험 보면 2명이 될까 말까 1000명 시험 보면 2명이 될까 말까 뭐 이 정도 돼서 2년 준비한다고 될 보장이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지금 딱 그 고민을 하셨는데 만약에 2년을 준비해서 휴학을 했는데 나중에 대안으로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면접관이 2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싸 아싸.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그게 할 하셨거든요. 얘기가 별로 없으셨나 봐. 네. 그래서 마이크가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나? 이거 지금 답이 딱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희경 씨 답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저 한번 갈게요.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뭐가 급해? 학교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다들 왜 이래? 이분은요 지금 간절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 더도 덜도 말고 딱 2년만
준비를 해보겠다. 네. 2년 준비하고 안 되면 이분은 공무원을 포기하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기업을 가셔도 된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2년 휴학을 배수의 진 안 좋아요. 퇴로가 있어야지. 네, 말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도망갈 때가 있어야 2년 된다니까, 휴학을 사람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험이나 보면 드세요. 더 보험이나 빨리. 그 보험은 들어야지. 그분이 많이 힘드시. 보험에 말렸어. 내 말이 뭐 왜? 자,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다 끊기고 있어요. 제가 아니 포도알은 뭐 거의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새벽에 강한 이태원 그러니까 새벽이 이 깊으니까 시간에. 다들 이렇게 말이 좀 처지시네요. 아니 죄송한데 진짜 새벽 6시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우 정신 차려. 자, 그럼 제가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학교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어차피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일반 기업을 준비하게 되면 중간에 휴학한 2년 동안 뭘 했는지도 면접관이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학하고 하든 같은 끝나고 말 하든 반복하는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학교라도 떨어진다는 걸 즐겁게 전제로 자꾸 두고 다녀야지. 얘기를 해. 자, 친구들 2년 다 동안 졸업하고 되면 동기 없이 되지. 혼자 다녀봐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차피 휴학 1년씩 자,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복학해서 혼자 다니면 세상에. 필기 노트 빌릴 사람도 없어. 아는 사람 저렇- 없으면 저렇게 조모임에 남의 껴주지도 말에 귀를 않아. 기울이진 않네. 혼자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니. 자, 다 다니고 졸업하고 준비하세요. 마지막에 좀 말렸어. 근데 마지막에 내 마이크를 내린 것 같은데. PD님도 졸려서 마이크를 잘못 내리셨나? 안 졸리나 졸리? 아니 근데 아이고. 이태원 아나운서는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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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훈 선생님이 짠. 포도송이 2알 그러게요.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총 참견이 3표 중 두 2표. 표. 원래는 총 4표였는데 한 분 어디 벌써 누가 먼저 퇴근했어? 퇴근했어 한 명. 같이 죽어야지. 아, CP님 CP님 가셨대. 가셨어요. CP님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맞아요. 안녕히 가세요. CP님은 가정이 있으시니까. 네. 아, 나도 지금 가정이- 다들 가정이. 저만 없군요. 저만 가정이 없었군요. 미치겠다. 일단 오늘 총 3표 중에 네. 자, 2 참견이 표를 나왔나요? 가진 분 아. 있습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발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참견이 오늘의 참견이는 아니,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일단 이 문맥을 잘 파악하셨어야죠. 더도 덜도 말고 2년만 준비한다. 그러니까 야, 여기에 근데- 많이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희경 씨 본인 의견이 다 이렇게 피력이 됐어요? 중간에 끊기고 무슨 그러게 무슨 말인지. 심사의 공정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하고 싶은 거였다면은 뭐 휴학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간절함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과 수업을 충분히 다 이수를 하셔도 저는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이 돼버리고 나서 다시 복학을 하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또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네. 게 아마 그런 의미셨었을 것 같아요. 야. 자, 제가 포도알 5송이가 지금 됐는데요. 드디어. 네. 한 5달만 더 모으면은 네. 롤 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연필 한 다스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준비되어 있네요. 아, 더욱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이발소 참견해 주세요 코너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워봤는데 네. 결국엔 또 희경 씨한테 포도알이 넘어갔네요. 그러게요. Thank you so much. 참견해 주세요 코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시 할게요. 죄송한데 저 본인의 혀도 말리고 있다는 거 네. 느끼시죠? 네. 지금 약간 여러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아지니? 아드레날린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시험 기간 같네. 크런치 타임이야. 네, 오늘 참 열띤 토론을 했는데 벌써 이발소 37번째 영업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이발소 참견해주세요 코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취업 고민이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 이발소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죠? EBS resum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발소 오늘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